오늘의 공모주 참가번호 3번 보건용 산업용 마스크 에어필터 전문 제조기업 시엔투스 성진입니다. 청약 일정은 1월 19일에서 1월 20일이고 환불일은 이틀 후인 1월 22일, 상장일은 1월 28일입니다. 확정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32,000원, 공모가 기준 시총은 2,941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512억, 중형 규모이며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청약 한도는 미래에셋대 온라인 청약 기준으로 5억 1,200만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배정 방식은 균등 배정 방식이 최초로 적용되는 공모주로서 전체 배정 물량의 최소 절반은 청약에 참여한 인원수로 나누어 동일한 수량으로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한 청약 증거금에 따라 비례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 단독이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 증권 계좌에서만 청약 가능하고 특이사항으로 판매 청구권 의무 부여 종목이 아님에도 공모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 청구권을 부여했습니다. 판매 청구권은 향후 주가 하락 시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이며 유효기간은 보통 6개월 이내로 주어지는데 시엔투스 성진은 상장 후 3개월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배정 방식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엔투스 성진에 적용되는 청약 방식은 일괄 청약 방식으로 균등 방식, 비례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청약을 하되 먼저 균등 방식으로 배정한 후 절반 정도 남은 수량을 다시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금액으로 균등 배정에만 참여를 원한다면 얼마를 청약하면 될까요? 투자 설명서 상에는 최소 청약 신청 수량이 10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가 갑자기 청약 하루 전에 최소 청약증 거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균등 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청약증 거금은 16만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한 방식이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균등 배정을 예를 들어 1인당 1.6주가 나온다거나 0.4주 나왔을 때 어떻게 배정해 줄 것인지의 세부 방법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방식은 546입 같은 기준으로 부족한 물량을 비례 배정 물량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증권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아무리 균등 배정 물량이 50% 이상일지라도 비례 배정 물량에서 가져오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첨 또는 선착순 배정 등의 방법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엔투스 성진에 배정된 일반 투자자 물량은 16만 주, 균등 배정 방식에서 16만 개의 계좌가 청약한다면 1인당 한 주 배정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재미삼아 추측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MBT에 들어온 청약증 거금이 7조 정도이고 1인당 평균 청약금을 1억이라고 가정해본다면 MBT에 들어온 청약 계좌 수는 7만 개 내외로 추정됩니다. 시엔투스 성진이 균등 배정 첫 적용되는 공모주인 만큼 이 계좌 수에서 2배 수준으로 폭증한다면 14만 개 이상의 계좌가 청약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추측해볼 때 1인당 한 주에서 2주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엔투스 성진의 사업은 보건용, 산업용 마스크 영역과 공기청정기, 차량용, 진공청소기에 사용되는 에어필터 영역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2019년까지는 에어필터의 매출 비중이 70% 이상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의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7배에 가까운 성장을 하여 2020년 매출 비중은 마스크가 70%를 차지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마스크 매출의 1등 공신은 바로 B2C 브랜드인 아에르 마스크. 탤런트 서예지를 광고 모델로 발탁해 서예지 마스크로도 유명한 이 마스크는 호흡과 착용감이 편하다는 입소문을 타 국내 포털 사이트 브랜드 인기 순위에서 1위에 오를 정도로 마스크 분야에서는 성공한 브랜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B2C 브랜드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시엔투스 성진의 핵심 경쟁력은 MB 소재로부터 헤파 필터 생산을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판매까지 자체 일원화된 생산 시스템을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필터 기술과 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수처리 필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여 가정용 정수기는 1분기부터, 필터 샤워기는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만 보더라도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27%로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마스크 매출 급증에 따라 2020년 3분기까지의 매출이 전년 대비 144% 성장했고 시설 투자로 적자를 기록하던 영업이익도 2020년 3분기까지 549억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등 깜짝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반짝 실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2020년 실적과 2021년 상장은 기업의 밸류를 한 체급 업그레이드 할 만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 역시 존재합니다. 사업 관점에서는 마스크 특수로 인해 2020년 실적이 급증했던 만큼 백신 공급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감소하면 실적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향후 마스크 수요가 최대한 천천히 감소하면서 에어필터와 수처리 필터가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꾸준히 성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법률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부정적인 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린코디에 상표가 표시된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점에 대해 그린코디가 문제를 제기하여 경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현재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벌금형 처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코디와의 손해배상 중재 건에서도 2억 6천만 원과 이자 상당액을 그린코디 측에 지급하는 내용이 2020년 12월에 결정된 점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주 투자 관점에서도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58.6%나 된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주가 희석 가능성이 있는 전환사채, 상환 전환 후 선주도 상장 후에 모두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총 주식수의 8% 정도가 추가로 시장에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판매 청구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미래에셋대우가 3개월 기간에 판매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기업 성장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마스크 기업이라는 이미지, 유통 가능 물량에서 볼 수 있는 오버행 우려로 인한 부정적인 면을 상쇄하려는 주관사의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모주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은 어떤 평가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010대 1, 1229건의 참여 건수가 있었습니다.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32,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공모가 이상으로 신청한 비율이 가격 미제시 포함 99.76%였으며 32,000원을 초과하여 신청한 비율도 43.75%였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 내용도 좋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3개년간 중형급 공모주 중에서 상위 18% 안에 드는 기관 경쟁률인 점, 공모가 상단 초과된 비율이 높았던 점에서 접근하면 심사위원장인 기관은 A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주 한 잔이 상장일 옥석을 가리기 위해 간단한 지표로 평가하는 방법인 옥석 진단에서는 총 5점이 나왔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7%로 낮은 수치며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58%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장외 거래 시세는 1월 15일 현재 47,000원 수준으로 확인되어 공모가와 47%의 괴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산점 항목으로 판매 청구권이 있어 1점을 추가했습니다. 점수가 중위권에 해당하므로 평가 등급은 B를 부여합니다. 다음은 공모가 적정 수준입니다. 일단 50%에 달하는 할인율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할인율이 높은 경우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 당기순 이익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당기순 이익에 현금 유출이 없는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을 미반영했고 이를 연환상까지 했기 때문에 가장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변수로 실적이 2020년에 급증한 사례이기 때문에 반작 실적의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용 당기순 이익은 2020년 3분기까지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반영된 당기순 이익을 연환산하여 305억 원 수준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신 마스크 관련주로 꼽히는 KM은 비정상적으로 PER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비교 기업에서 제외하고 현재 시점의 PER을 계산하는 등 최대한 밸런스를 맞춰보면 평균 PER은 14.47배이며 최근 코스닥 상장주 평균 할인율인 23.5%를 적용하면 공모주 한 잔이 상정한 공모가는 33,100원입니다. 확정된 공모가 32,000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3.4% 높기 때문에 공모가는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 등급 A를 부여합니다. 심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CN투스 성진은 최종 A- 등급의 우수한 등급으로 청약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심사평도 한번 들어볼까요?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점을 판매 청구권 부여로 대부분 지웠다고 봅니다. 앞으로 마스크보다 에어필터와 수처리 필터로 더 성장하는 회사가 되길 바라며 최초로 균등 배정 방식이 적용되는 공모주의 역사적인 이벤트에 저도 동참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공모주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현재 B등급 60%와 C등급 12%로 앞선 MBT와 선진 뷰티사이언스보다는 B등급과 C등급의 평가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심사위원 중 3분의 심사평을 들어볼까 합니다. 닉네임 주황선님은 판매 청구권까지 있는 레어 공모주라고 하시며 첫 균등 배정을 위해 준비한 가족들 계좌에 총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청약하시겠다는 의지의 심사평을 남겨주셨고요. 닉네임 이카로스님은 최초 균등이라는 역사적인 IPO를 건너갈 순 없겠네요. 다만 5.12억을 풀청약하진 못할 것 같다 하셨고, 저로서는 매우 공감이 가는 심사평이었습니다. 닉네임 신승호님은 판매 청구권 메리트가 있어 좋아 보입니다. 꼭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미세먼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필터 생산하는 기업들이 좋아 보입니다 라고 긍정적인 심사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심사평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보내는 신호를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판매 청구권이 부여된 공모주는 총 7건, 7건 모두 상장일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상승했기 때문에 승률은 100%, 판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의 상장일 시초가 평균 수익률은 47%, 최고가 81%였고, 같은 기간 중 판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은 종목의 시초가 평균 수익률 56%, 최고가 87%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상장 1개월 후 종가 기준으로는 판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이 공모가 대비 시초가 71%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판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은 종목은 66%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 판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은 평균적으로 상장일 시초가보다 1개월 후에 매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판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은 종목보다 상장 1개월 후에 수익률 또는 주가 방어가 더 잘 되었다는 점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저의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